그래도 관세 얘기는 잠깐 하고 가야겠죠.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보니까 현대차도 아까 한 5% 가까이까지 낙폭이 있다가 지금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것 같긴 한데 네. 좀 그 우려가 줄어든다고 보면 되나요? 사실 뭐 출근길에 나왔던 그 속보는 맞습니다. 또 무슨 뜻에서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그 함의가 어떤 것일까에 대한 네.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 청와대 쪽에서의 멘트나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놔두는 여러 가지 속보들을 취합해 본 결과 뭐 뚜렷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도 미국으로 고위급 관계자들을 파견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김정은 장관 간다 하대요. 네, 바로 이제 나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예측 불가능한 발언들 상당히 지금 뭐 우리의 이슈보다 그린란드로 대표되는 미국과 유럽 전통적인 우방 국가들 간의 이 갈등 문제에 있어서 이런 예측 불가능한 발언들이 나온 거에 비하면은 요 정도의 관세는 사실 트럼프의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라면은 좀 더 이제 우리 정부로 하여금 채찍질을 해서 조금 더 미국의 구미에 맞게끔 네. 되돌리고자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결과적으로는 큰 판을 흔들고 나서 세부적인 조정을 통해서 미국의 이익 우선주의를 네. 다시 한번 관철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난주 시장 흐름에서도 타코 플레이가 재현되는 것은 이미 확인되었었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대다수의 뭐 미국 주식들 그리고 지수 레벨들 보더라도 작년 4월이죠. 백악관 그 가든에서 네, 이 보드판을 들고 했었던 네. 그때가 대다수 종목들의 저점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이후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 6월부터 AI발 모멘텀이 살아나는 부분들 확인했었는데요. 트럼프가 싫어하는 말이 타코이지만 우리는 타코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 오늘 현대차 주가에서도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고 다만 최근에 현대차 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시총 100조 원을 돌파하는 데에는 자동차에 대한 부분 뭐 당연히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이번 1월 이후에 이제 로봇 산업에 관련된 맞아요. 부분이 네. 가장 핵심이었고 또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현대자동차가 인수를 한 부분들이 드디어 이제 빛을 발하는 그렇죠. 점에 대해서 네. 현대차가 그동안에 공언해 왔었던 부분들이 투자자들의 인식에 가시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퍼포먼스가 있었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오늘의 재료가 악재인 것은 분명하나 이 최근의 급등세를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주가의 온전한 요인이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나오는 이 1시간 동안의 주가 흐름 역시나 약보합 정도의 글쎄요. 재료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지수 흐름에 있어서도 타코 플레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 기본적으로 좀 면역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 다만 경계심을 저버릴 수는 없다 정도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왜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품이 터지는 거는 긴장을 안 하고 있을 때 터지는 거지 계속 좀 긴장하고 거품이 터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또 안 터진다 그러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계속 조정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고 해서 텐션은 계속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시장은 잘 가고 있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AI 관련된 이제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시장의 노이즈로 작용을 했었는데 그렇죠. 이 노이즈가 있다 보니까 옥석 가리기를 더 철두철미하게 맞아요.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우리 증시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다소 내 종목은 왜 이럴까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옥석 가리기의 글로벌 모멘텀의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서도 업종과 종목별로 차별화를 가져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확실한 영업이익 모멘텀, 정책 수에 관련된 부분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 적절한 투자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사실 갑작스럽게 발생을 한 돌발 이슈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부터 여쭤봤고요. 오늘 사실은 팀장님 모시고 가장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이제 코스닥의 요 며칠 급등세 네. 이거에 대한 해석입니다. 네. 이게 뭐 일종의 뭐 우리가 맨날 듣던 키 맞추기 차원인 건지 아니면 뭔가 판이 코스피 중심의 판이 코스닥으로 좀 바뀌는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요. 네. 팀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판단이 드세요?
방금 말씀 주신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제 코스피의 지수 상승에 대한 흐름들이 약 8에서 9개월 정도 지속이 되었고요. 그렇죠. 그 단초는 우리 전국의 불안정성이 해소된 것도 있지만 네. 그런 부분보다 신정부 출범 이후에 주주 친화적인 그렇죠. 여러 가지 법률, 금융 제도적인 인프라에 대한 개선 노력이 빛을 발했고 그 이후에 외국인의 수급 개선, 국내 투자자의 인식 개선과 함께 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시장 사이클이 급변하면서 이 시장을 끌어올렸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흐름들을 속에서 코스닥은 소외가 되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왜 코스닥이 이럴까? 결국에는 정책 모멘텀이 코스피의 지수의 상승을 본격적으로 견인했다라고 우리가 그 시초를 찾아본다라면은 이번 코스닥의 급등에 있어서도 그러한 흐름들, 레벨의 전반적인 상향 조정을 이끄는 힘은 정책, 제도적인 힘, 거기에 수급이 뒷받침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그게 이제 있겠습니다. 코스피가 먼저 수혜를 받고 이제는 코스닥 차례다. 네, 그러한 측면들이 조금 이제 시장 참가자들의 인식 속에서 네. 이제 코스피의 이 부담감을 코스닥에서 네. 일정 부분 좀 보완을 할 수 있다라는 인식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공교롭게 이제 작년도는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해이지만 사실 되게 급작스러웠던 이제 여러 가지 정치 이벤트들이 그렇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본격적인 신정부의 첫 해는 그렇게 올해다라고 봐야죠. 봐도 맞습니다. 무방하겠죠. 네네. 거기에 이제 국민성장 펀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수혜 업종들이 대다수 코스닥에도 포진이 되어 있겠고요. 또한 코스피 5천 시대, 코스닥 3천 이러는 구호가 이렇게 2,500 레벨에서 네. 5,000대까지 오는 코스피를 보면서 코스닥도 정책 당국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개인 투자자들 역시나 주식 투자에 대한 이제 오픈 마인드와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해서 좀 과거와는 달라진 스탠스를 나타내는 것들이 개인 투자 자금에 상당한 유입을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기간으로 코스닥이 2.6조 원 순매수가 잡혔는데요. 저도 그런 거 처음 봤습니다. 지금 좀 전에도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네. 약 7천억 원 가까이 지금 7,455억 네, 나오네요. 그새 돌파를 했군요. 그러니까요. 좀 이래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기간인가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대다수가 개인 투자 자금의 ETF, 그렇죠. 퇴직연금 자금 이러한 부분들이 기간으로 꽂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지수 인덱스에 대한 투자가 집행이 되다 보니까 기간 투자자로 꼽히게 되는데 그렇다면 왜 개인이 코스닥이라고 하면은 보통 단기 트레이딩을 보통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이게 장기 투자의 성격으로 안 보는데 그렇죠. 근데 ETF라는 건 또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약간의 중장기적인 그렇죠. 시각을 그렇죠. 가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생각이 좀 바뀌는구나. 네, 퇴직연금을 단기 트레이딩 한다라는 인식은 사실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나의 노후 자산을 네. 단기적인 모멘텀에 배팅을 한다. 이거는 사실 웬만한 강심장 이외의 분들이 하기는 어렵고 다수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이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코스피 이어서 코스닥도 갈 수 있다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어느 정도 ETF에 대한 강력한 매수세가 집행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맞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팀장님이 ETF가 얘기를 좀 하셨던 건데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두른다라는 게 이게 또 코스닥에 집중적으로 두른다라는 게 갖고 있는 의미가 정말 우리가 코스닥에 갖고 있는 정말 단기 트레이딩 뭐 그냥 오늘 샀다가 지금 좀 한 5분 전에 샀다가 지금 뭐 이런 식의 우리가 항상 지난 꽤 오랫동안 생각했던 그런 어떤 생각에 이게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해서 네. 코스닥도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자금이 계속 패시브 성격의 자금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런 변동성도 조금 줄어들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코스닥에 대한 투자도 전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개별 종목을 투자하더라도 전처럼 이거 투자했다가 잘못되면은 뭐 또 뭐 유상증자 때려 맞고 뭐 또 뭐 때려 맞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걱정도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거고 네. 거기다가 아까 정책 얘기하시면서 결국은 정책의 어떤 게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면 시장의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이 하나하나 해소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코스닥도 진짜 투자할 만한 이제 장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감도 좀 드네요. 네, 주가의 상승을 보통 투자자분들은 감안하시고 코스닥을 바라보실 겁니다. 네. 다만 기업 자본 구조 조달에 있어서 큰 틀에서 보자라면은 이 증시, 주식이라는 것은 에쿼티를 조달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대출과 채권 발행을 통한 부분들은 갭에 대한 부분들을 조달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편중되어 있는 코스닥의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투자자의 자금이 몰린다는 것은 기업가의 입장에서 자본 조달에 대한 안정성이 한층 더 레벨업 될 수 그렇죠. 있다라는 네, 측면으로 크죠. 본다라면은 네, 네. 이게 단순히 주가를 통해서 나의 투자 수익도 중요하겠지만 국가 경제에 있어서 안전판이 그렇죠. 다소 더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만 이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너무 낙관적으로만 해석하기에는 아직 좀 시기상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의 수급이 상법 개정안과 맞물리면서 전기전자 그리고 은행 중심으로 한 지주사들 네. 쏠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또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뭐 아이스카이 하이닉스, 거기에 최근에 현대차, 네, 네. 뭐 선순환 고리가 맞아요.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수에 대한 투자도 당연히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다소 아쉬운 부분은 코스닥이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정책과 맞물리면서 올라가고는 있지만 뚜렷하게 이익에 있어서 개선이 나타나면서 실적발 종목에 대한 유입이 아직 뚜렷하지 않다. 코스피 대비. 즉 대장주가 치고 가면서 지수의 레벨이 동반 상승하는 네. 구조가 가장 확실하고 그 근거에 있어서는 정책, 수급, 이익이라는 삼박자가 맞아떨어질 경우에 상당히 이 투자의 가시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 정책적인 힘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에 의한 수급이 있다 보니까 네네네. 한 반박자 정도 좀 맞춰진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익의 개선 흐름은 향후 이제 가이던스와 여러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재료들을 네네네. 통해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고 아무래도 수급에 있어서 개인 중심으로 이루어진 코스닥의 수급이 구조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시기보다는 시장이 바뀔 수 있구나. 그렇지만 진단할 부분들은 계속 체크를 하고 넘어가자라는 스탠스가 좀 더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여하튼 이게 항상 균형이 너무 이렇게 깨져서 가는 게 좋은 건 아닌데 이제 코스닥이 좀 어쨌든 이제 좀 따라와 준다라는 거가 좀 마음이 좀 편해진다고 그럴까요? 좀 다행이다는 생각이 네. 좀 듭니다.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일단 지금 코스닥에서의 가장 두려들어지는 섹터는 역시 바이오,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2차 전지도 좀 요즘 괜찮은 거 이런 네.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은 이제 그 오늘 같은 경우 소부장도 좀 좋은 것 같고 그 코스닥의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은 바이오,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소부장 이런 식인데 네. 결국 이들이 잘 나가야지 코스피도 뭐 이를테면 2천도 가고 3천도 가고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종목, 업종들 위주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가고 지수가 이끌어지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따지자면은 지금 이익의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그렇죠. 시점인데 네네. 코스닥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집행될 수 있다. 수급도 안정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개인발 자금이 ETF로 유입이 되면서 기간으로 꽂히는 부분들이 이를 끌고 가고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이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은 우리가 이미 보고 있습니다만은 추세에 대한 확신성, 불확실성이 좀 경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다소 미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아직 코스닥에서 주된 투자 유망 업종, 종목을 꼽기에는 단기적인 변동성이 좀 더 높을 수 있는 상황이기에 그렇죠. 지수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릴 것이고 지수 중심으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ETF 뭐 어떤 걸 사는 게 ETF 같은 상품을 사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ETF에 있어서 지수보다 조금 더 지수를 벤치마크 수익으로 판단을 한다라면은 당연히 여기에서 지수의 대형 시총 종목들이 네네네. 편중되어 있는 바이오, 2차 전지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온기가 있겠죠. 그렇죠. 다만
빠질 때도 낙폭이 네. 클 수가 있는 점은 맞습니다.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를 지탱해주고 방어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기업 본연의 가치인 이익을 얼마만큼 창출해낼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아직은 좀 이르다라는 점이 이게 돌고 도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 아직은 제가 말씀드린 삼박자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개의 고리는 뚫었으나 그 다음에 연결고리로 가는 데 있어서 뭔가 찜찜함은 아직 떨쳐내기는 좀 어렵다. 그렇지만 수급의 힘이 뚫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이러한 네. 부분들 사실 무릎인지 어깨인지 머리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면은 너무나 뭐 감사하고 투자를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불투명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은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한 얘기를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다고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좀 전반적으로 감안을 한 상태에서 투자 전략적인 측면에서 우리 시장을 이제 한다면 지금 분위기는 코스닥이 확실히 뜨겁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사실은 그동안에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이런 코스피 대형주나 조방원전의 대형주 중심으로 이렇게 좀 큰 종목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여 왔고 그런 쪽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의 수익률이 분명히 그때는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지금 코스닥은 말씀하신 뭐 사실은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좀 적은 코스피에 비하면 네.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바이오, 뭐 로봇, 뭐 이제 이런 소부장은 좀 거기는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거기 좀 차치하고 이런 데 정도로 좀 막 매기가 몰려서 가는 상황이다 보니 그럼 이쪽에도 좀 뭔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왜냐면 수익 차이가 막 나니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코스피는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된 투톱을 당연히 이제 기본으로 삼고 거기에 조선, 방산, 원전 등을 국내 업종에서의 산업 경쟁력이 우월한 종목들, 업종 위주로 가는 것이 맞겠고 네. 코스닥은 조금 달리 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결국에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기대 수익률이 높다라고 판단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 이익의 확실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대 수익률이 높다라는 거는 그렇죠. 그만큼 손실의 가능성도 그렇죠. 있다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기 그거 잊지 때문에 않아야죠.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예. 그러면 코스닥으로 리스크를 해지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 이익이나 주가의 상방 탄력도가 높고 하방 경직성이 높은 것들을 찾아야 한다라면은 결국에는 지수 기준의 ETF 거기에다가 알파를 추구할 때에는 성장성이 높은 섹터 중심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맞겠는데 지금의 코스피를 이끌고 있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그렇죠. 부분이고 네. AI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하다 말이죠. 그럼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로봇, 소부장 쪽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발주가 나오고 수주를 했을 때 네. 이익에 있어서 안정성이 훨씬 더 담보될 수 있는 측면들을 고려한다라면은 시차를 두고 판단할 수 있는 이 필요성은 존재하겠지만 보통의 서플라이 체인에 있어서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소부장 산업과 그리고 로봇 이쪽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좀 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시총 대장주들인 바이오 역시나 마찬가지인데 바이오는 이 부분들은 좀 이익이 좀 더 높아진다라면 안정성이 높아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매크로 환경과 그리고 투심이 워낙에 변동성이 높은 업종이다 보니까 나름의 각자 투자자들만의 안정성 해지를 할 수 있는 전략을 같이 가미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러니까 소부장은 지금 막 날아가는데요. 오늘 바이오는 어제 급등을 했다가 오늘은 많이 좀 주춤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돌발 악재라든가 뭔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떨어지더라도 하방이 단단한 섹터나 종목과 이 출렁거림이 심한 이 네. 차이가 이렇게 약간의 위기 상황,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그대로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네. 듭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한 1분 정도가 채 안 남아서 짧게 팀장님 생각하시는 이제 리스크 요인 한 가지 정도만 짧게 좀 언급을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트럼프 발언은 뭐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하더라도 더 강하게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 있고요. 글로벌 매크로에 있어서 사실 트럼프발 리스크를 예측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럼요. 네. 네, 다만 이제
모레 FOMC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주식만으로 자산 시장을 바라볼 때와 외환, 채권, 원자재까지 함께 바라볼 때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네. 없습니다. 증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지만 네. 증시의 상승폭이 가파른 만큼 리스크 헤지는 타 자산으로 필요한 만큼 네. 이 FOMC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네. FOMC의 금리 동결은 확실한데요. 아마 차기 연준 의장은 곧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타 자산에 있어서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는 측면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 뉴스가 어떤 임사를 지명을 하면서 어떤 멘트를 할지도 유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상상인증권 신월 투자력 팀장과 시장 얘기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큰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